우리 구독자님, 부자가 되려면 시계는 반드시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냥 보기 편한 벽에 아무 생각 없이 시계를 걸어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하나가 재물운을 열어주기도 하고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풍수 한 스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집안의 금전운이 서서히 깨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그 짧은 동작이 재물의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여러분 쪽으로 돌려놓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짧게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서 여러분 가정마다 막힌 돈줄이 열리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계.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집안 곳곳에 걸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풍수에서는 시계를 집안의 맥박이라고 봅니다. 초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기운이 한 번씩 흐르고 그 흐름이 그대로 재물의 흐름과 연결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멈추면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눌리고 일이 자꾸 꼬이고 타이밍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계가 똑딱똑딱 정확하게 잘 가고 있으면 집안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시간 에너지가 건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화장실 맞은편 벽에 시계를 걸어둔 뒤부터 눈에 띄게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잠 잘 주무시던 어르신이 안방 벽에 큰 벽시계를 단 이후로 시계 소리에 예민해져 깊은 잠을 못 이루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옛 풍수지리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시계는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으니 그 위치가 잘못되면 불행이 잇따르고 제자리에 두면 큰 재물이 몰려온다. 풍수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를 한 번 똑, 한 번 딱 할 때마다 동전 하나씩 쌓이는 소리로 풀이합니다. 잘 둔 시계의 소리는 곳간에 돈이 들어오는 북소리와 같고 자리를 잘못 잡으면 그 소리가 돈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로 바뀝니다. 똑같은 시계인데 위치 하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집안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집 안에 둘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리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입니다. 집안 곳곳에 시계를 여러 개, 심지어 10개 넘게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시간 보기 편하도록 배치한 것이겠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시계가 많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한 곳에 모일수록 힘을 얻습니다. 집 안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리듬으로 시계가 똑딱거리면 돈줄도 운도 기회도 함께 분산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집의 중심인 거실에 큰 시계 하나, 필요하다면 주방에 하나, 공부나 일을 하는 서재나 공부방에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공간이 집안 기운의 축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 여기저기에 시계를 달아두셨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멈춘 시계와 고장난 시계입니다. 멈춘 시계는 곧 멈춘 운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흐르지 않는 시간도 집안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시계가 멈췄는데 장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두는 순간부터 재물의 흐름도 함께 멈춘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간식해 바늘이 엉켜 제대로 돌지 않는 시계는 그 상처난 틈으로 재물운이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멈춘 시계는 즉시 건전지를 갈아서 다시 움직이게 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새 시계로 교체하십시오. 깨진 시계, 금간 시계는 집 안 어딘가에 그냥 두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너무 오래 사용한 시계는 기운이 약해집니다. 풍수에서는 대체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새 시계로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사, 자녀 결혼, 은퇴, 새 사업 시작처럼 인생의 전환점에는 새 시계를 들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새로 연다는 상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양입니다. 가장 좋은 시계 모양은 원형입니다. 끝이 없이 이어지는 동그란 모양은 복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고, 보름달처럼 둥근 시계는 재물이 둥글게 굴러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모양은 육각형과 팔각형입니다. 육각은 6가지 복, 팔각은 8가지 복이 모이는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서재나 공부방, 생각이 모이는 공간에 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삼각형처럼 뾰족한 모양, 모서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날과 같은 기운을 띠기 때문에 집안의 평화로운 흐름을 잡고 찌르고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소리입니다. 시계는 조용히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초침 소리가 너무 커서서 밤에 누우면 계속 똑딱 소리가 신경 쓰이는 시계라면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럽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쌓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실 시계든 안방 시계든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한 은은한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침실에는 가능한 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무소음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높이와 위치입니다. 시계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함께 보게 되는 자리,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 놓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기운이 아래로 처지고, 너무 높으면 잡히지 않는 돈,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처럼 허공에 떠 있는 형상이 됩니다. 거실이든 주방이든 서서 혹은 앉았어. 시선을 살짝만 들어도 편안하게 보이는 높이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계는 많을수록 돈 기운이 분산됩니다. 둘째, 멈춘 시계 깨진 시계는 멈춘 운세는 운입니다. 셋째, 원형 육각 팔각, 은은한 소리, 눈높이보다 약간 위가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어디에 두면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 두면 돈이 샌다. 이 자리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두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첫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밖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 사람으로 치면 코와 입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벽에 시계를 걸어두면 문을 통해 막 들어오려던 기운을 시계의 똑딱거리는 흐름이 잘라버리는 형상이 됩니다.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돌아서 나가십시오라고 내보내는 꼴입니다. 이런 구조의 집은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손님이 와도 금방 일어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또 현관의 거울과 시계를 나란히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해 공간을 넓혀 보이게 하는 강한 양의 기운이고, 시계는 시간이 흘러가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흐름을 상징하는 음의 물건입니다. 이 상반된 기운이 집 입구에서 부딪히면 현관부터 기운이 어지러워집니다. 재물운만 놓고 보신다면 현관에는 시계를 두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베란다와 큰 창문 옆입니다. 베란다는 집의 가장 바깥, 바람이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집 안과 밖의 기운이 만나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기운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런 곳에 시계를 걸어두면 시계가 만들어내는 기운이 바람을 타고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돈이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새어나가는 형상입니다. 특히 베란다, 벽에 큰 시계를 걸어둔 경우 풍수에서는 아예 돈 나가는 자리로 봅니다. 베란다 화분 옆에 시계를 같이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물의 생명력 있는 양의 기운과
시계의 차가운 흐름이 부딪혀져 화분도 잘 자라지 못하고 집안 에너지도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화장실과 그 주변입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습하고 탁한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화장실 안에 시계를 두면 시계의 금속성 기운과 화장실의 습한 기운이 엉겨 붙어 좋은 기운을 탁하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듯 재물운도 그 길을 따라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화장실 안 시계는 피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벽에 시계를 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계가 만들어내는 기운이 화장실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넷째, 안방 침대 주변입니다. 안방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아주 안정된 음의 기운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양의 물건입니다. 특히 큰 벽시계는 존재감이 강해서 밤새도록 똑딱거리는 소리가 무의식 깊숙이 들어옵니다. 침대 머리맡 뒤, 그 바로 위쪽 벽, 침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에 시계를 걸어두면 몸은 자는 것 같아도 귀와 신경은 계속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숙면이 깨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또 시계가 거울이나 창문에 비쳐 바늘이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구조도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라지고 기운이 나뉘는 형상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방에는 큰 벽시계, 소리가 요란한 시계, 침대 머리 위나 정면에 바로 보이는 시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안방에 시계를 전혀 둘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간을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무소음 탁상 시계를 침대에서 약간 떨어진 협탁 위에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계 방향을 동쪽이나 남동쪽으로 두어 해가 떠오르는 방향과 맞추면 더 안정된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두었을 때 재물운이 살아나는 황금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자 가족이 모여 대화하고 웃고 정보를 나누는 심장과 같은 공간입니다. 거실 시계를 두실 때는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두되 문이나 큰 창문과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문과 창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 위에 시계를 겹쳐 놓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곧바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거실에는 큰 시계를 한 개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공간에 시계가 둘, 셋이 되면 가족의 리듬이 나뉘고 의견 충돌도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준 박자를 잡아주는 시계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방향은 동쪽,
남쪽, 남동쪽 벽이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운의 시작. 남쪽은 성장과 명예, 활발한 활동. 남동쪽은 새로 열리는 재물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방향의 벽에 원형이나 부드러운 모양의 시계를 걸어두면 재물운과 집안의 흐름이 함께 살아납니다. 책상은 너무 칙칙하거나 어두운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나무색, 은은한 은색, 부드러운 톤을 추천합니다. 과하게 번쩍이는 금속 재질이나 장식이 많은 디자인은 집안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싱크대의 물, 가스레인지의 불. 서로 다른 두 기운이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균형이 핵심입니다. 주방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식탁 위나 식사하는 정면 벽에 시계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시간마다 시계에 쫓기게 되고 소화와 건강에도 좋지 않은 기운을 줍니다. 주방 시계는 조리대 근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가 물과 불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며 요리하기에도 편하고 음식의 기운도 안정됩니다. 주방에는 전자음이 큰 디지털 시계보다는 바늘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아날로그 시계를 권합니다. 테두리는 은색, 스테인리스 계열처럼 주방의 깨끗한 기운과 어울리는 재질이 좋습니다. 셋째, 서재와 공부방입니다. 이곳은 생각과 아이디어, 공부와 계획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서재나 공부방의 시계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느리거나 빠른 시계는 계획과 목표를 흐트러뜨립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살짝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면 한가운데에 두면 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강해지고 너무 멀리 두면 시간 감각이 흐려집니다. 창문 바로 옆이나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 바로 위는 피하시고 단단한 벽면이나 책장 위를 활용하시면 기운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형뿐 아니라 육각형, 팔각형 시계도 잘 어울립니다. 넷째, 가족이 모이는 식탁 옆 벽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대화와 화합, 웃음과 정보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식탁 옆 벽에 시계를 두면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흐름과 함께 재물의 씨앗을 심는 형상이 됩니다. 화목한 가정에 재물이 따른다는 말처럼 식탁 옆 시계는 화목과 재물운을 동시에 돕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방, 서재 공부방, 식탁 옆 내 공간만 잘 활용하셔도 집 안의 시계는 재물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시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재물운이 꾸준히 유지되는지, 그리고 500원 동전을 활용한 황금, 시계 관리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멈춘 시계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계가 멈춘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날 안에 건전지를 갈아주시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멈춘 시계를 몇 달, 몇 년씩 걸어두는 것은 집 안 한켠에 썩은 물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고장난 시계와 깨진 시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유리가 금 간 시계는 그 금 사이로 재물운이 새어나간다고 보고,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된 시계는 가정의 평화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바로 고쳐서 쓰시고, 수리가 어렵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고장난 시계나 멈춘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내막힌 운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새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과 시간을 축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좋은 행동이 됩니다. 시계를 선물하실 때는 반드시 새 시계, 잘 가는 시계를 고르십시오. 넷째, 청결 관리입니다. 시계는 집안의 얼굴입니다. 특히 거실 시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거나 유리에 얼룩이 남아 있다면 집안 기운이 탁해졌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마른 천으로 시계 테두리와 유리를 닦아 주십시오. 바늘이 또렷하게 잘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시계를 닦는 날을 음력 보름과 맞춰 보셔도 좋습니다. 보름은 기운이 가장 꽉 차고 맑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날 시계를 닦으면서서 우리 집 시간도 밝고 맑게 흐른다는 마음을 담으면 정리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시계를 옮기는 날 역시 음력 초하루나 보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시계를 옮기면서서 지금부터는 시간과 함께 재물이 쌓인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500원 동전과 시계를 활용한 황금, 시계 관리법입니다. 준비물은 단 2가지입니다. 500원 동전 2개, 집안의 메인 벽시계 하나입니다. 동양에서 숫자 5는 중심과 균형을 상징하고 0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500이라는 숫자는 중심을 잡은 재물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00원 동전 2개를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벽시계 아래에 2 동전을 나란히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벽에 시계가 걸려 있다면 그 바로 아래 장식장이나 선반,
가장 가까운 평평한 자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전 하나는 현재의 재물을, 다른 하나는 앞으로 불어날 재물을 상징합니다. 벽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흐름 아래에 500원 동전 2개를 깔아두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이 함께 자라나도록 기운을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하나 정해 두시고 그날 아침마다 500원 동전 2개를 손에 올린 뒤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합니다. 우리 집 재물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늘어난다. 들어오는 돈은 머물고 머무는 돈은 불어난다. 그 다음 마른 천으로 동전 2개를 정성껏 닦아 주십시오. 이 행위는 단순히 동전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는 의식입니다. 풍수는 마음과 환경을 함께 다루는 기술입니다. 시계를 좋은 자리에 두고 멈춘 시계를 정리하고 모양과 소리, 방향과 색을 정돈한 다음 500원 동전으로 재물의 씨앗을 더해 주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기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계를 두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현관 정면, 베란다와 큰 창문 옆, 화장실 안과 화장실 문과 마주 보는 벽, 안방 침대 머리맡과 정면, 시계가 거울이나 창에 비쳐 바늘이 여러 개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시계를 두면 좋은 자리는 집의 중심인 거실, 특히 동쪽, 남쪽, 남동쪽 벽, 물과 불의 균형을 잡아주는 주방 조리대 근처, 생각과 지혜의 기운이 모이는 서재 공부방, 가족이 모이는 식탁 옆 벽입니다. 좋은 시계의 조건은 원형, 육각형, 팔각형처럼 부드러운 모양, 은은한 소리,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위치, 집 전체의 기준이 되어 줄 큰 시계는 거실에 하나만 두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관리 원칙은 멈춘 시계, 깨진 시계, 너무 오래된 시계는 정리하거나 교체하고, 시계와 유리는 정기적으로 닦아서 맑게 유지하며, 고장난 시계는 선물하지 않고, 새 시계는 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에 시계를 옮기고 정리하면 시작의 기운을 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벽시계 아래 500원 동전 2개를 놓고 정성을 담아 관리하는 황금 시계 관리법까지 더하시면 금전운을 훨씬 단단하게 붙잡게 됩니다. 이제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집 안의 모든 시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에 걸려 있는지, 멈추지는 않았는지, 소리는 어떤지, 모양과 위치는 어떤지 살펴보시고 오늘 들으신 기준에 맞게 하나씩 옮기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느끼게 되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한번 나눠 주십시오. 좋은 기운과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맑은 기운, 편안한 건강, 그리고 평생 돈 걱정 없는 재물운이 꾸준히 끊기지 않고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